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조종행동 응용에 관련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축구 게임 만드는 걸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지형을 스마트 지형이라고 해서 지형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기능을 넣어서 그 축구공을 받기 편한 위치에 어떻게 당도하게 만들 것인가 아주 많이 응용되는 아주 요긴한 기술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조종 행동하고 조금 먼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할 거냐면 계층적 AI라는 개념의 이야기부터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AI 만들 때 보면 하나의 NPC에 관련된 AI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어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유한 상태 기계나 비헤이비얼 트리나 이런 식의 기법을 이용해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개별 선수들이 다음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능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필요하죠? 이게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팀이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상태에서의 유한 상태 기계도 필요하지만 이 상위 개념에서 이 전체 선수들에 관련된 상태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Hierarchical Final State Machine, 계층적 유한 상태 기계라고 보통 부릅니다. 팀 단위에서 전략 전술을 짤 때는 BT가 됐던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 됐던 또는 다른 어떤 의사결정 도구가 됐던 이러한 계층적인 형태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갖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보기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팀에서의 우리가 계층적 유한 상태 기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양한 게임에서 응용할 수 있는 토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축구에서 우리가 상위 개념에서 뭔가 의사결정 내려야 될 것들이 뭔지 일단 나열이 필요한데요. 개인 선수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여러 가지 기능이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의 각 상태들도 뒤이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윗단에서의 판단들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상태를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 팀이 공을 한 명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팀 전체가 이제 공격하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선수들이 막 공격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게 되겠죠. 또는 우리 팀이 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른 팀이 공을 가지고 있단 말이니까 상대팀이 수비를 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전체적으로 다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그 상위 단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 팀이 수비 상황이냐 공격 상황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판단과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각각 선수들의 행동을 팀 단위에서 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는 뭐냐면 수비도 공격도 아닌 상태가 뭐일까요? 한 팀이 골을 넣고 난 뒤에 자 다시 경기가 시작되는 킥오프 상태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심플 사커에서는 축구팀의 상태를 이 세 가지로 두고 이 세 가지 상태에 따라서 팀 전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각각을 봅시다. 각각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먼저 킥오프 준비 상태다. 이것은 골이 기록된 후에 즉시 이 상태로 진입이 될 거고요. 양쪽 팀 다 킥오프 준비 상태로 시작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태란 것이 전이가 될 때 상태 전이는 우리가 이렇게 보통 그래프 형태로 보통 많이 표현하거든요.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전이될 때 이게 어떤 조건이 있겠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태 전이가 일어나고 상태 전이가 일어난 뒤에 액션이 발동합니다. 보통 유한 상태 기계는 어떤 상태, 전이, 조건, 전이하기 위한 조건, 상태와 조건과 액션 보통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되지 않고요. 상태 조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이가 일어나면
이 조건에 들어가기 이전에 준비 단계를 거치고 조건에 맞는 실행이 일어나고요. 다른 조건으로 전이될 때 이 조건이 마무리되는 마무리 단계를 갖다가 거칩니다. 세 가지 단계로 보통 하나의 실행 단계가 구성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거든요. 준비 단계를 갖다 우리가 보통 엔터라는 이름으로의 함수를 통해 가지고 준비 단계 실행을 하고요. 그다음 실제 실행되는 것은 execute 단계, 마무리는 exit 단계. 이런 함수 세 가지로 보통 유한 상태 기계에서 하나의 단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엔터, execute, exit. 자, 그래서 키오프도 준비 상태에서 먼저 엔터 상태에서 뭘 할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할까요? 보면 이게 다 팀이죠, 팀. 팀. 우리가 팀 단위에서 의사결정하니까, 자, 팀 전체에서 한 개별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에서 설정되어 있는 네 가지 우리가 역할들이 있었죠. 자, 컨트롤링 플레이어, 서포팅 플레이어, 리시버, 플레이어 클로지스트 볼. 자, 이 역할들 갖다가 일단 다 널취해주고요. 이제 주요 선수들이 아무 역할도 없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선수들이 지금 경기장에 막 흩어져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우리 편 진영에 자신의 어떤 홈 리전에 다 위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팀의 어떤 함수로 return all field player to ho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거 자체가 뭐냐면 모든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안에는 각각 선수들 개별적으로 지시를 내는 겁니다. 니는 3번 영역으로 가, 넌 5번 영역으로 가, 넌 7번 영역으로 가. 자,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제가 송출하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킥오프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명시한 거고요. 실제 실행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선수들의 위치가 다 다르니까 자기 영역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줘야겠죠. 그래서 이 기다림 execute는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되니까 엔터는 한 번만 호출됩니다. 우리 팀의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디폴트 위치에 와 있느냐라는 것을 체크하는 함수고요. 우리 팀 말고 우리 팀의 반대편, 상대편도 모두 다 자기 위치에 와 있느냐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이 두 가지 경우를 갖다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기다려주고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이제 스테이트를 변경합니다. 팀의 스테이트를 자 디펜딩 상태로 변경하죠. 디펜딩에 뭐 인스턴스 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구현돼서 그럴까요?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재사용하는 형태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된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execute 메소드 킥오프 준비 상태의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수비 상태는 엔터에서 뭘 할까요? 수비 위치로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쪽 왼쪽 편에 수비 위치네요. 9번, 11번, 12번, 14번, 16번. 자, 이 위치로 가도록 설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엔터 상태에서 두 가지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블루 레드가 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루 리즌에 해당된다면 16835라는 위치로 움직이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레드 리즌 같은 경우에는 16, 9, 11, 12, 14로 가면 되겠다라는 것을 자 콘스트 바뀌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디펜딩 엔터에 들어온 팀의 컬러가 블루라면 파란색 팀이라면 자 블루 리즌 블루 리즌 뭡니까? 자 이 위치에다가 자 플레이어 홈 리즌을 갖다가 바꿔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레드 리즌이죠. 레드 리즌으로 레드 팀은 바꿔주면 되겠다. 이게 이제 디펜딩 할 때 일단 위치를 선정하는 것 갖다가 엔터 메소드 안에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비에서 실제 실행되는 것은 뭐냐? 딴 거 없습니다. 수비 상태의 선수들이 갔으니까 위치만 선정해 주면요 그 위치에서 자기가 맞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만 체크하냐면 우리 팀이 공을 뺐었느냐. 자, 이걸 계속 검사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상대편이 계속 공을 가지고 있으면 디펜딩 엑스큐트 메소드가 계속 무시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공을 뺐었다면 상태를 그냥 단지 공격 상태로 바꿔주는 그런 형태로 전환해주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이걸 정확하게 말했는데 이거 지금 싱글턴입니다. 정확하게 말 안 한 것 같네요. 싱글턴 패턴으로 전역으로 하나 빼놓은 거죠. 이 상태라는 것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싱글턴을 빼놓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모양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수비 상태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공격 상태로 전환됐다. 그러면 이제 엔터 메소드는 어떻게 되냐면 공격 상태일 때에 이 선수들 위치로 이동합니다. 공격은 좀 위치가 다르죠. 자, 이 두 명의 선수가 이렇게 상대편 골대 근처에 이제 위치할 수 있도록 디폴트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두었습니다. 선수가 지금 5명이라서 했는데 여러분들 이 숫자는 뭐 임의대로 바꿔서 진행하셔도 될 거고, 우리가 골을 갖다가 지금 많이 넣고 있다, 또는 우리가 골을 갖다가 많이 뭐 상대방이 뒤지고 있다, 그런 상태에 따라서 또는 이런 위치들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 변화만 가지고도 어떤 전략 전술이 바뀌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격의 엑스큐트에서는 디펜딩하고 똑같습니다. 뭐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을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비로 바꾸자. 자, 이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공격이란 함수에서 엑스큐트. 물론 이때 어느 팀인지 팀에 관련된 포인트를 들고 와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항상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이 항상 베스트 서포팅 포지션, 공격할 때는 특히나 이것을 갖다가 계속 변경해 주는 함수를 어디선가에서 호출해 줘야 되는데, 공격하는 이 전체 상태에서 팀의 BSS 베스트 서포팅 스팟을 계산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의 구조를 볼 수가 있네요. 이것도 공격의 execute 함수에서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간단합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체 구조를 보시면 이게 간단한 이거예요. 각각 선수들의 유한 상태 기계는 이제 곧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상위 단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두고, 이 함수의 내용들은 뭐냐면 팀원 전체들의 어떤 역할들을 갖다가 해주는 함수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공격이나 수비나 킥오프 상태에 넣어주면 팀 전체의 어떤 컨트롤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팀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함수들을 별도로 빼서 우리가 처리해주면 상위 단계에서의 유한 상태 기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정의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개별 선수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필드 선수들, 골키퍼하고 필드 선수는 좀 다르거든요. 필드 선수들만 먼저 보도록 합시다. 공격, 수비, 이 두 가지 형태의 일을 하게 될 건데, 자, 필드 선수들의 움직임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정 행동은 간단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도착하기 행동, 그다음 추적하기 행동, arrive와 fortune만 이 경우에는 쓰면 비슷한 행동을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필드 선수는 공을 향하도록 회전하는 움직임을 넣도록 하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대편 선수가 공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우리 선수, 이쪽 편 선수가 뭘 해야 됩니까? 공을 들고 있고 움직일 때 이 필드 선수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이쪽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수는 이 공 있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회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죠, 위치를. 우리 간단하죠. 이거는 이제 위치 공이 있는 이 방향으로 각을 갖다 구해가지고 이만큼 그냥 회전만 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 지능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하지만 이걸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게임 플레이하는 플레이 관점에서 이 NPC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딴 데를 보고 있다면 뭐 우연히 우리 편이 공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패스를 해줬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지 않은데 공을 잡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필시 공을 주시하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선수들이 이 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그 지능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일루전이라고 하는 거죠. 지능의 환상. 실제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예, 마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구나. 이 녀석 똑똑하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작은 꼼수들이 게임에서는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지능적으로 안 보인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꼼수만 잘 우리가 활용하더라도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NPC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 AI 공부할 때 지능의 환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적 행동은 도착하기, 추적하기 간단한 형태로 구성됐다. 근데 이 행동들을 하는 거는 언제 이런 행동을 할 건지는 결국 필드 선수들의 상태에 따라서 떤 행동을 할지의 명령을 갖다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많네요. 우리가 뭐 오늘은 아직까지 15분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몇 가지만 보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잘리겠지만 8가지 상태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상태, 그렇죠? 자신의 위치에서 공을 기다리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요. 리시브 볼, 자, 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 위치로 달려가는 상태가 있겠고요. 공을 차는, 이것은 뭐 슛을 때릴 수도 있겠고 패스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드리블도 해야겠죠. 그다음에 공을 쫓아가는 상태. 아까 본 것처럼 홈 리전으로 돌아가는 상태. 그다음에 서포터 어태커. 최상위 지점에 가까운 선수를 검사한 후에 그 선수를 베스트 서포팅 스팟에 보내기 위한 내가 서포터 어태커라면 그 위치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축구의 필드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행동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태는 7가지예요, 사실은. 이 7가지 상태 외에도 이 7가지 상태는 우리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설계된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상태들을 변경하거나 추가시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특이할 것은 볼 건 뭐냐면 그거 외에 글로벌 플레이어 스테이트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취하더라도 맨 먼저 이 상태의 내용들을 실행하고 자신의 상태의 일을 처리하도록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취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상태 전위는 글로벌 플레이어 스테이트에 넣어둡니다. 다른 예에서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상태가 있고 내가 노는 상태가 있어요. 뭐 둘까요? 내가 학교 가기 위해서 뭐 길을 걷는 상태가 있다. 이 모든 상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기라는 상태가 있다고 칩시다. 화장실. 자, 공부하다가도 화장실 갈 수 있고요. 놀다가도 화장실 갈 수도 있고요. 길 걷다가도 화장실로 가야 될 경우가 발생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모든 상태에서 전이가 가능한 이런 상태들은 우리가 별도로 이런 상태로 전이를 갖다가 공부할 때 체크하고 노는 상태일 때 체크하고 길 걷을 때 체크한다면 이 상태가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상태의 전이가. 자, 그래서 이 체크는 별도의 하나의 상태를 둬가지고 자, 항시적으로 체크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시적으로 체크하는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은 전역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글로벌 상태.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소변이 마려우면 화장실 가겠다는 걸 두면 내가 어느 상태에 있든지 바로 화장실 가는 걸로 전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형태의 용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가 바로 글로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상태에서는 이걸 하는 거와 더불어서 메시지 처리도 보통 여기서 많이 해줘요. 선수 간의 의사소통, 물론 이 개별 상태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선수가 야, 내 공 던졌으니 받아라 라는 상태를 갖다가 글로벌하게 던지면 그에 해당하는 어떤 선수가 그에 대해서 대응해서 조건이 맞는다면 대응해서 상태를 전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경우에는 메시지 전송에 관련된 부분도 글로벌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많이 처리합니다. 이 축구에서는 뭐냐면
서로 선수 간의 의사소통을 싹 다 글로벌 플레이어 스테이트에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협업을 구현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게임 엔진에서도 우리가 상태 전이에서 글로벌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유니티는 그 뭡니까?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갖다 줄 때 이 유한 상태 기계를 갖다 만들어서 쓰도록 정의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상태라는 게 존재해요. 자, 그다음에 언리얼에서 BT에서 마찬가지로 자, 글로벌 상태에 대한 처리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엔진에 비교하셔서 생각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글로벌 상태 좀 볼까요? 자, 주목적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갖다가 주고받는 거. 예를 들자면 지원하는 선수가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공 가진 선수한테 뭘 합니까? 나한테 패스해달라. 패스 투미. 공 가진 선수가 무조건 의사결정을 해갖고 패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 꼭 슛 때리기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나한테 패스해줘. 자, 그 메시지를 받고 공을 찼을 때 상대방한테 뺏기지 않는다면 패스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용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정의하기 나릅니다. 자, 메시지 서포트 어태커. 자, 이 메시지를 받으면 팀이 분석한 BSS로 이동하라. 자, 팀이 분석한 BSS로 이동하라. 고홈, 너의 홈 영역으로 돌아가라. 리시브 볼, 패스가 이루어질 때 받는 선수한테 이 메시지가 갑니다. 자, 몇 콤마 몇 위치에 가라. 그래서 공을 받아라. 패스트미, 이건 뭐합니까? 공을 가진 선수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한테 공을 보내달라. 자, 웨이트, 자, 현재 위치에서 기다려라. 자, 이것은 열거용 자, 변수로 서커 메시지점 헤드에 그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갖다가 그 보내는데 이거 갖다 정보 구조를 이용해서 자, 그 메시지를 갖다가 패킷을 만들고 이 패킷을 자, 보내는 형태의 구조를 띄게 되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오남수였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니까요. 자, 이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그 스테이트 관련된 그 실제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보시면 좋겠어요. 메시지 파트 공 받아라. 자, 정보를 보내고 있죠. 텔레그램. 그리고 자, 어떤 선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공 받아라. 자, 그러면 메시지가 만약에 공 받아라 라는 메시지가 이 텔레그램 정보에 들어있는 정보라면 자, 그 정보 안에 뭐가 있냐면 몇 콤마 몇에 공을 보낼 테니 받아라 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몇 콤마 몇이라는 이 정보가 이 텔레그램 정보 중에서 부가적인 정보, 익스트라 인포에 보통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벡터 2D 형태 자료로 타입캐스팅 하고요. 자, 이 위치를 자, 타겟적 위치로 이제 조정 행동으로 설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공 받아라는 이제 메시지를 받고 내가 가야 될 위치가 결정되었다면 나의 상태는 이제 자, 공을 받는 리시브 볼이라는 아까 본 상태로 전환해서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 어태커, 지원 선수가 전방 멀리 공을 보내기 위한 의도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현재 상태가 내가 서포트 어태커라면 뭐 이 서포트 어태커라는 메시지는 무시됩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일단 팀에서 BSS를 결정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좋은 위치. 자, 이 위치를 갖다가 받아서 타겟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서포트 어태커다. 그 위치로 가겠죠. 타겟을 설정했으니까 어라이브 행동 통해서. 이 기본 디폴트 아마 온 된 게 어라이브인 것 같아요.
그 내용 지금 빠져 있는데, 자, 그 홈은 간단하죠. 그냥 뭐만 하면 됩니까? 나의 위치를, 자, 나의 홈 리전으로 세팅하고요. 이것도 뭐 앞에 형태로 셋 타겟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함수를 빼놨으니까 이 함수 쓰고요. 나는 이제 리턴 투 홈 리전으로 가는 상태로 변경한다. 이 메시지를 받고 나의 상태 갖다가 이렇게 변경해 주는 거예요. 웨이트로 상태 변경하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웨이트로 변경했을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나느냐, 이건 사실 살펴봐야겠죠. 자, 패스트미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패스해라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죠.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때는 누가 보낸지 발신인에 대한 정보를 갖다 꼭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텔레 인포 엑스트라 인포에다가 정보를 넣어놨는데, 자, 이게 포인트 정보로 플레이어로 해가지고 리시버를 받고요. 만약에 내한테 공을 보내라라고 선수가 말을 했어요. 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애가 이 메시지 보낸 거예요. 나한테 공을 보내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보낸 애의 일단은 얘 누군지, 자, 이 정보를 리시버에서 받고 그냥 차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을 차려고 하는 위치에서 그 상태에서 정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뭐 바뀌냐면 내가 공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공을 찰 수 있는 영역 안에 내가 없어. 자, 이때는 이제 공을 못 차니까 리턴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런 코드가 없다가 우리가 디버깅 하다가 이런 식의 에러 처리를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긴 걸 발견하고 우리가 만들었겠죠, 당연히. 자, 분명히 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패스해줘 했는데 그 사이에 패스하기 전에 공을 뺏긴 상태. 그때는 패스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겠다, 그 이야기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공 가지고 있는 거니까 패스를 해줍니다. 어떻게? 자, 공을 킥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플레이어에서 리시버로 가는 벡터를 구하는 거죠. 리시버 포즈 빼기 플레이어 볼의 포즈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우리가 벡터를 딱 구하고, 자, 이 벡터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맥스 패싱 펄스, 자, 패스를 할 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 자, 우리가 공을 킥할 때도 슛을 때리느냐 패스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힘이 달라져야 되니까 패스할 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만큼으로 킥을 합니다. 킥을 하면 패스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너한테 패스했으니까 너 공 받아라는 정보를 다시 보내줘야 될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줘야 된다고요. 이 메시지 보내는 부분입니다. 디스패치 메시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 메시지 지금 바로 보내겠다. 나는 누구이고, 아이디죠. 받는 누구다. 자, 이 메시지의 이름은 메시지 리시브 볼 공받아라. 이거 뭐 노스컵. 그리고 엑스트라 인포에는 자, 공받는 위치. 자, 공받는 위치가 왜 들어가냐면 내가 공 들고 있잖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나한테 패스해 주세요 했을 때 공을 찰 때 그냥 이 선수 바로 앞에다가 정확하게 패스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뭐가 일어나면 너무 패스가 정확해. 패스할 때마다 그냥 잘못된 듯한 패스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냐면 노이즈를 좀 섞어서 이 패스에다가 약간 불확실한, 정확하지 않은 패스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수가 이 패스를 했을 때 이 공을 쫓아가는 형태의 구도를 만들어요. 그래야지 훨씬 더 박진감 넘치게 공을 쫓아가고 잡는 형태의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안 그러면 뭐 기계적으로 정확한 패스만 이루어지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공을 여기다 보냈어. 이 위치를 갖다가 같이 보내줘야지 이 선수가 이 위치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받는 이 위치를 보내줍니다. 자, 그리고 공을 갖다가 내가 패스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이 없죠. 지금 상태는 이제 웨이트 상태로 바꾸고요. 내가 이제 이 선수를 서포팅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파인드 서포트 함수를 통해서 BSS를 갖다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서포팅 선수를 갖다가 다시 지정해주는 함수를 여기서 돌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플레이어의 그 실제 엑스큐트 함수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이 케이스 문들이 다 처리된 게 엔터 메서드에서 아마 온 메시지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처리한 것 같아요. 이 스위치 안에서 메시지를 보고 메시지 종류에 따라서 자 케이스 문을 다 살펴본 거고요. 자 익스큐트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그 만약에 플레이어가 공을 가지고 있고 공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나라면, 내가 만약에 공 가진 선수라면 나의 속도는 공 가졌을 때 최고 가질 수 있는 속도, 그렇지 않다면 나의 속도는 공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속도로 전환하겠다. 사실 글로벌 플레이 스테이트랑 관계없는데 전역적으로 모든 선수들한테 체크해 줄 게 뭐냐면, 내가 공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공 가졌을 때는 좀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요 파트에 함수를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이 글로벌 전역적인 형태 안에다 넣어서 좀 구조를 갖다 안 복잡하게 만들려고 이 목적으로 이 부분 들어간 걸 알 수 있네요. 뭐 그렇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글로벌 상태에 관련된 내용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뭐 오늘 한 내용이 뭐죠? 계층적 유한 상태 기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필드 선수들의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 전역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특히 이것들 메시지 처리해야 돼야 되죠, 그렇죠? 네, 그 메시지 처리 어떻게 하는지, 이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거를 통해서 플레이어들이 선수들 상태를 어떻게 전환하는지 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개별적인 상태들 이제 하나하나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